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오늘 큰 폭의 하락세로 양시장 모두 한 주를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7월인데요. 워낙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고, 종목별 편차는 여전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난 4월이나 5월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좀 수익 내기가 수월하지 않은 그런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7월 위기설이 지금 심상치 않게 계속해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월가의 전문가들,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들, 이런 사람들, 또 경제 전문가들이 7월 위기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를 좀 국한돼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7월 위기설에 대한 얘기들, 거기에 맞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자금이 풍부하다. 이건 좀 국내의 어떤 얘기,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증시 주변에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 현재가 7월 위기설을 반영하고 있는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 자, 주식을 좀 줄여야 될지 아니면 지금 단기적인 어떤 조정을 좀 마무리만 한다면 또 이 유동성에 의해서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결정 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난 3월달 코로나 1차 위기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을 때 그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 정도 이렇게 올라온 그런 종목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올라온 부분, 많이 올라온 그런 어떤 종목군들은 7월 위기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덜 오르거나, 지수 대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라든가 코스닥 지수 대비 덜 오르거나, 아직은 바닥에서 이제 시세를 좀 출발하는 이런 종목군들은, 글쎄요, 좀 매수세를 접근해도 좀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어떤 식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 해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체험 VIP, 여러분들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현대투자연구소 VIP 회원분들이 받는 그 문자 정보를 3개월 동안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3개월에 비용이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든다, 괜찮다, 나하고 맞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회원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3월 달에 큰 폭으로, 우리나라만 떨어진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여튼 급등세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폭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오고 나서 그 이후에 6월 들어서면서 6월 한 달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어요. 물론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S&P 500이라는 다우존스 지수 다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 이 7월이 다소 문제가 된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쵸, 이 봉쇄 정책을 또 풀었죠. 그죠?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부. 자,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해이해졌다 그럴까요? 이제 다시 경제 봉쇄를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증상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확진자가 18만 명이 증가한다, 이런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루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 다시 한번 또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죠? 2차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코로나 관련된 그런 또 2차 위기가 또 오면서 7월 위기설이 더욱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자금이 이제 소진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3분기, 이제 7월달부터 3분기인데요. 뭐, 고용이라든가, 또 소비, 이런 부분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서 또 경제를 또 한 번쯤 좀 공포 분위기에 좀 빠져들게 할 것이다. 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 교수도 8월 위기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죠? 실업급여가 만기가 도래했고, 또 지방정부, 지자체별로 이 세수 절벽에 맞닥뜨려져서, 사실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로 다우라든가 나스닥,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7월 위기설 혹은 8월 위기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 상황이 안 좋게 전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천문학적인 어떠한 이동성을 공급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더욱더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제적인 위기가 안 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얼만큼 더 우리가 대처를 하고, 또 3월달과 여러분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3월과 같은 그런 폭락 장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게 아무래도 좀 대세인 것 같은데요. 자, 7월 위기설. 자, 지난번 언제입니까? 벌써 한 10년이 넘었던 2009년도 얘기예요. 그때도 7월 위기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한번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죠. 2007년, 2008년도. 그래서 그때도 지금처럼 7월 위기설이 6월 달에 이렇게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시장을 흔들어 웃는 자 누구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한번 제가 발췌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2009년도 6월 달 얘기인데요. 작년 9월 위기설, 그러니까 2008년도 9월 얘기겠죠? 외국인들이 만기 도래한 채권을 한꺼번에 팔고 떠나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기설이 온다. 근데 결과는 채권 만기 직전까지 외국인은 국내 채권을 2조 원 이상도 오히려 좀 순매수했다. 그죠? 그 다음에 3월 위기설이 또 나왔었는데, 일본 은행들이 3월 말 결산을 앞두고 한국에 빌려준 돈을 회수해서 외화 자금난이 빚어진다. 이런 내용의 위기설이 나왔었는데, 3월 한 달 동안 주가 및 원화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도 국내 상장 채권을 1조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 결과가 나왔죠. 자, 7월 위기설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죠? 영국발 금융위기라든가 북한 리스크, 북핵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7월 위기가 오지 않았었죠. 자, 2009년도 6월 달로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볼까요? 자, 2009년이면 여기네요. 그죠? 2009년도 6월 달이면, 여기네요, 여기. 예, 요 시점에서 저 기사가 나왔어요. 동아일보 기사로. 7월 위기설이 나왔는데, 오히려 7월은 주가가 급등을 하죠. 그죠? 8월도 오르고, 9월 오르고, 10월, 11월 잠깐 조정받고, 11월 오르고. 한, 2년 넘게 주가가 올라요. 6월 달이 그때가 한 1400포인트 대였는데요. 2200까지 오르네요. 그죠? 위기설이 없었네요. 결과론적으로. 그죠? 자, 최근 다시 7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온다, 안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요. 특히, 지난 2월부터 쏟아져 내렸던 급락 장세가 다시 한번 올 것이냐.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되고, 또, 우리가 또 무언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식만 계속 들고 이렇게 또 당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지난 3월은요,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가 이 정도로 전 세계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을 초토화시킬 거라고 이 정도로는 예상 못했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지금은 설이에요, 설. 항상 여러분들 이 위기설이 예고하고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예상 못했던 그런, 그죠? 근데 지금은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위기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미 3월 달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천문학적인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 손 치더라도 지금 6월 달에 조정받는 폭으로 지금 최근에 상승에 따른 조정이 좀 잘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혹자들은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신용 잔고가 감소를 한다. 신용 잔고가 감소를 한다는 게 뭐냐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들이 조금 위축된다. 개인 매수세가 이제 정점을 찍지 않았느냐. 이런 기사가 이게 이제 6월 20일 지난주에 나왔던 그런 기사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래프를 보니까 6월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개인 신용 잔고가 증가한다라는 건 장도 좋고요. 또 개인들이 매수에 굉장히 강한 또 물론 거품이 꼈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잠깐 이게 이제 12조 넘었다가 11조 원대로 좀 떨어짐에 따라서 이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신용잔고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신용잔고가 여기서 잠깐 여기 아니에요. 여기죠. 여기서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12조 원대로 다시 넘어서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일단은 좀, 물 건너 간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개인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유효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개인들만, 홀로 좀 매수하고 있는. 즉, 아직까지도, 증시 주변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잔금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 투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들이 또 역대 최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CMA 잔고추예요. CMA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단기 자금이에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금. 뭐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언젠가요? 지난 24일인가요? 하루에 이게 10조가 빠져나왔어요. 그때가 SK바이오팜 청약하는 첫날이었죠. 그죠? 23일, 24일, 지난주. 그 청약 때문에 10조가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CMA 잔고도 벌써, 지금 50조가 넘는, 잔고가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주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CMA 잔고뿐만이 아니죠. 그쵸? 고객예탁금도 지난 25일, 지난주에까지 보게 되면, 이제 46조 정도, 그죠? 거의 50조에 육박하는, 그런 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이 말 그대로 진짜, 뭡니까? 언제든지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올해만 20조가 증가했다라는 걸 봐서는 여전히 개인 투자들의 탄탄한 실탄을 가지고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언제든지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난 3월달 급락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죠. 바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판다?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많이 팔아놓은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면서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라온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 3월 19일 대비해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때 42,000원이었는데 지금 52,000원이에요. 이제 10,000원 정도 올랐어요, 바닥 대비해서. 그러면 전혀 오른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즉 7월 위기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7월 위기설 좀 비슷한 하락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이오 많이 오른 종목이 뭐예요?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 같은 종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올해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 이런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덜 올랐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어요.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죠? 거기다가 또 뭐 카카오 이런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비대면 중에서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죠. 그죠? 게임주 중에서 뭐 NC소프트 같은 종목. 자,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또 바닥에서 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조정을 계속해서 받기 시작한 그런 종목군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위험하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월 위기설이 온다 안 온다. 근데 가봐야 아는 거지. 이거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가능성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다 지금 확진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경제 봉쇄 해제된 걸 갖다 다시 재봉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소 약간 잘못되고 또 거품이 낀 그런 비정상적인 상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4월달과 비교할 정도로 다시 한번 큰 위기를 우리가 또 겁내서 미리 우리가 어떻게 뭐 준비하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만 미리 서둘러서 우리가 액션을 취한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덜 오른 특히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죠? 거기다가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 그래요. 2분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3분기 때 굉장히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지만 비대면 수혜주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너무 위축된 그런 어떤 투자 심리로 너무 접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덜 오른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던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잠깐이나마 좀 이동을 하시거나 피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서 기술적으로 과열이 되는 이런 종목군들은 더 이상 수익 내기가 쉽지 않고 만만치가 않아요. 더 간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쉬어줘야지 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이쪽에서 좀 빼고 이쪽에서 좀 더 보태는 이런 리스크 전략은 우리가 충분히 또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체험 VIP 회원 가입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해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까지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